함께하는 보건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건데요. 함께 가볼까요? Every single day, I'm gonna make something great. That's my way. Every single day, I'm gonna make something great. That's my way. 오늘 장을 본 대형마트는 선생님 집에서 차로 이동했을 때 15분 거리에 있어요. 1시간 정도 장을 보고 왔는데요. 식탁 위에 올려보죠. 음료수와 우유, 컵라면, 과일과 생선, 유제품과 참치, 파, 계란, 베이컨 등을 사왔습니다. 장을 보고 15분 걸려 집으로 돌아와서 10분 동안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짧은 시간 동안 생긴 일회용품 쓰레기가 박스로 한가득입니다. 재활용이 되는 것도 있고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게 될 것들도 많아요. 30분도 되지 않아 생긴 일회용품 쓰레기들을 생각해보며 오늘 보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보이지 않는 적, 환경호르몬입니다. 환경호르몬에 대해 이해하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 속에서 환경호르몬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무엇일까요? 네, 양팔저울입니다. 양팔저울은 수평잡기의 원리를 이용하여 무게를 재는 기구죠. 그런데 우리 몸 속에도 수평잡기를 하는 양팔저울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우리 몸의 수평잡기는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외부 환경에 의해서 체온이나 수분량과 혈당량 등이 변화가 생길 때 우리 몸 속에서는 정상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답니다. 내 몸 안에 양팔저울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더운 날씨에 외부 활동을 하게 되면 몸에 열이 가득 차는 걸 느껴보셨나요?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땀을 흘리게 합니다. 반대로 물놀이를 오래 하고 나서 혹은 에어컨 바람 때문에 그리고 겨울 한파에 추위를 느껴보았나요? 우리 몸은 체온을 올리려고 오들오들 떨게 된답니다. 우리 몸 속에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주 작지만 강한 녀석이 있어요. 혈액 4리터당 티스푼 정도의 작은 양인 호르몬은 감정, 성장과 발달, 수면, 스트레스까지 조절하는 우리 몸의 숨은 조절자랍니다. 호르몬의 기능을 분비 기관별로 살펴보면 갑상선에서는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체온 조절과 에너지 대사 등에 관여합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뼈에 작용하여 칼슘의 농도를 조절합니다. 신장 위쪽에 위치한 부신에서는 우리 몸의 대사와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또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 스트레스에 대항하고 혈압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췌장에서는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과 혈당을 높이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난소에서는 여성을 여성답게 하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정소에서는 남성을 남성답게 하는 남성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호르몬의 기능을 보았는데요. 성장 호르몬 분비가 비정상적일 때는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사진 속 세 사람 중 누구의 키가 정상일 것 같아요? 1번 사진은 성장 호르몬이 적어 외소증에 걸린 사람입니다. 가운데 2번 사진은 반대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 거인증에 걸렸어요. 3번 여자의 사진이 정상 성장 호르몬의 분비로 평균 키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는 큰 부작용을 일으킨답니다. 외제차까지 모는 30대 여성이 5만 원권 수백 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주로 혼잡한 고속도로 휴게소나 편의점 등에서 위조 지폐를 사용했습니다. TBC 박정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매장 구석구석을 돌며 장바구니에 생활용품과 간식거리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이어 계산대로 이동해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 직원에게 건넵니다. 직원은 아무 의심 없이 돈을 건네받고 거스름돈까지 내줍니다. 하지만 직원이 받은 5만 원짜리는 위조 지폐였습니다.
가짜 돈은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물가를 급등시킬 수 있어 우리의 경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답니다. 우리 몸 속에도 가짜가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환경 호르몬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환경 호르몬은 산업화로 발생된 화학물질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 호르몬인 것처럼 행동하여 혼란을 가져오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한 용어는 내분비 교란 물질이에요. 환경 호르몬이 왜 나쁜 거예요? 자연과 동물이 나오는 다큐멘터리 등을 보면 암컷과 수컷이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아 기르는 평화로운 자연의 질서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평화로운 자연의 질서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암컷 생식기를 달고 있는 수컷 악어와 암수가 완전히 바뀐 물고기 등이 발견되고 있어요. 1980년대 아프리카 호수에 사는 악어들 숫자가 확 줄어드는 일이 있었어요. 원인은 어떤 회사에서 엄청난 양의 살충제를 이 호수에 유출했던 거죠. 그래서 악어들의 체내에 살충제 성분이 쌓이면서 수컷 악어들의 성기 크기가 줄어들고 이새를 만들지 못하는 수가 늘어난 거랍니다. 처음 이 살충제가 만들어졌을 때는 말라리아를 추방하는 효과가 컸다는 이유로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수상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아 지금은 이 살충제의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도 골목골목 이 살충제를 뿌리는 소독차가 다녔답니다. 이런 물질을 환경 호르몬이라고 해요. 환경 호르몬이 내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남자는 정자수가 감소되고 비정상적인 정자가 만들어지거나 여성화가 됩니다. 머리가 작거나 큰 정자, 머리가 2개 달리고 혹은 꼬리가 2개 달린 정자도 보여요.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나와서 성조숙증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는 질암 등 여성암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성조숙증, 사춘기가 좀 빨리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또래 아이들보다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가 빨리 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성조숙증을요, 다른 말로 조발 사춘기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정의는요,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 그러니까 2차 성징이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2년 정도 빠른 것을 말합니다. 여아는 8세 이전에 가슴 발달과 동반된 사춘기 증세를 보이기도 하고요. 남아는 9세 이전에 고환이 커지는 등 증상을 보인다면 성조숙증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일찍 크는 걸 왜 걱정하느냐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성조숙증인 경우 성장판이 일찍 닫혀서 이 최종 키가 작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연평균 약 9%씩 는 셈입니다. 성별로 보면 여아가 90%를 차지해 남아보다 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자에서 유독 많은 이유는 여성 호르몬과 관련되는데요. 그러니까 노출되는 환경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점, 그러니까 비만한 경우 또 지방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여자 어린이에게서 성조숙증이 더 많이 온다고 말합니다. 네. 성과 관련된 증상이 많은 이유는 환경 호르몬 중에서 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치 에스트로겐인 것처럼 인식되지만 에스트로겐이 할 일을 하지 않게 방해하거나 오작동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 외에도 출생 시 발달 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나타나거나 면역력의 약화로 각종 질병에 자주 걸리게 됩니다. 천식 등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성 질병에 많이 노출되고요. 각종 암에 잘 걸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일상 속 환경 호르몬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비스페놀 A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영수증이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주고받는 영수증에서는 비스페놀 A가 검출되는데요. 영수증 속 비스페놀 A는 빈 용지가 열을 받으면 색이 드러나 글씨가 보이게 합니다. 비스페놀 A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도 사용되고 이 물질은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입니다. 성조숙증, 유방암, 남성의 불임 등의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옆에는 이제 저거 보니까 무슨 통조림, 캔, 통조림. 반찬 통조림. 네. 그렇죠? 통조림 캔의 주 원료는 철이나 알루미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철판이 음식물과 직접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녹이 슬죠. 녹슬고 쇠 냄새 나겠죠. 그렇죠? 그 아주 못 먹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음식물과 닿고 있는 내부를 코팅하죠. 코팅하는 소재가 뭘까요? 에폭시라고 하는 소재입니다. 에폭시. 콘크리트로 해놓으면 거친다고 해서 에폭시 확 붙게 되면 유리 깔아놓고 멋있어요. 그런 데 많아요. 에폭시의 주 원료는 뭐죠? 비스페놀 A예요. 한때는 꿈의 소재였어요. 매끄럽고 꿈의 소재가 다 악몽이 됐어요. 모를 때는 꿈의 소재인데 알고 보니까 환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자취해가지고 제가 먹은 거의 대부분의 음식이 통조림이었어요. 어제 저녁에도 햄 먹었죠. 그랬군요. 그러면 한번 통조림을 전혀 거의 안 먹는 사람을 한번 찾아가지고 소변을 받아서 네? 비스페놀 A를 한번 측정해 보면요. 제가 예측컨대는 훨씬 높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성스러운가 봐요. 영상 속에서는 웃음을 주었지만 심각한 건강 문제랍니다. 두 번째 환경 호르몬은 플라스틱과 크게 관련이 있는 프탈레이트입니다. 100여 년 전 플라스틱이 세상에 처음 나왔어요. 열을 가하면 쉽게 모양을 바꿀 수 있고 전기도 통하지 않아 인기 폭발이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많은 플라스틱 세상에서 살고 있죠. 유연하고 충격에 강하며 아주 부드럽거나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이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답니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물질이에요. 프탈레이트는 몸 안에 쌓여 2세에게까지 전달되는 무서운 환경 호르몬이랍니다. 사용이 편리해 식품 용기로, 포장재로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은 자주 환경 호르몬 유해성 논란에 휩싸인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플라스틱을 휘게 하고 탄성을 갖게 하는 부탈레이트라는 화학물질인데 장난감,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많이 쓰인다. 하지만 모든 플라스틱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는 건 잘못된 상식이다. 일반적으로 음료수 용기로 많이 쓰이는 PET, 각종 용기, 왕구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HDPE, 부드러운 재질로 가소제를 섞지 않는 PP는 안전한 플라스틱, 값이 싸고 원하는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어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 중 하나인 폴리염화 비닐은 온도가 높아지면 가소제가 섞여 나오는 위험한 플라스틱으로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부탈레이트는 유입된 양의 반이 배출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즉 생물학적 반감기가 그나마 짧은 편이어서 조금만 주의해도 그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뜨거운 음식을 싸는데 비닐랩을 사용하거나 전자레인지에 합성 가수제가 첨가된 플라스틱 용기를 돌리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또 최근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용기의 가열뿐 아니라 냉동도 위험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환경 호르몬의 종류는 100여 개가 넘지만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 그리고 지금 살펴볼 다이옥신류가 우리의 일상 속에 가까이 있답니다. 다이옥신은 인류가 만든 환경 호르몬 중 최악의 동물로 꼽힙니다. 다이옥신 1g으로 2만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강하죠. 다이옥신은 쓰레기를 태울 때 제일 많이 생깁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화력발전소, 농약이 뿌려진 산림의 화재로도 발생하고 담배 연기에서도 다이옥신이 발생됩니다. 다이옥신은 자연계에 한번 생성되면 수백 년까지도 존재할 수 있어요. 사람은 먹이사슬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이 먹은 다이옥신은 최종적으로 사람의 몸속에 축적되면서 장기적으로 건강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환경 호르몬을 찾아봅시다. 딱딱한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하고 향기도 오래가게, 색도 오래 유지하게 하는 프탈레이트. 지우개부터 향수, 랩까지 다양합니다. 코팅되어 있는 제품에 많고 플라스틱 등을 투명하게 하는 비스페놀 A. 음식을 눌러붙지 않게 코팅되어 있는 후라이팬부터 캔에도 들어있어요. 이 생수병은 말랑말랑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프탈레이트와 비스페놀 A가 쓰였네요.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물품들을 사용하면서 환경 호르몬과 접촉하게 됩니다. 갓 배달된 중국 음식, 포장된 랩엔 김이 잔뜩 서려 있습니다. PVC 소재 랩이 고온의 음식에 닿으면 환경 호르몬의 한 종류인 프탈레이트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100도가 넘을 경우 사용해선 안 됩니다. 다만 가정에서 많이 쓰는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틸렌 재질 랩은 안전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명했습니다. 통조림 캔은 내부 부식을 막기 위해 건물 방수에 주로 쓰이는 에폭시 수지로 코팅돼 있습니다. 가열할 경우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 A가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빈 코팅 프라이팬을 가열하자 금세 연기가 납니다. 이때 온도는 400도 가깝게 치솟아 유해가스가 배출됩니다. 따라서 프라이팬이나 냄비를 빈 채로 오래 가열해선 안 됩니다.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울 때 프탈레이트가 함유된 PVC 재질은 삼가고 이것이 없는 전자레인지용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컵라면 용기는 내열성이 낮아 전자레인지에서 조리할 경우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사소한 습관으로도 환경 호르몬을 몸속에 축적시키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답니다. 캔 자체도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는데 뜨거운 열로 가열해 먹거나 라면 봉지를 그릇 대용으로 사용하고 뜨거운 국물을 플라스틱 국자로 퍼내는 것, 말랑말랑한 장난감들을 성분 확인도 하지 않고 가지고 노는 행동, 영수증을 입에 물고 캔을 온장고에 넣는 것들은 내 몸 안의 환경 호르몬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럼 환경 호르몬을 예방하는 방법을 확인해 봐야겠죠? 캔에 담겨있는 음료나 식품을 자주 먹지 않아요. 플라스틱 용기나 랩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천연 세제를 사용합니다. 농약을 많이 사용한 과일, 채소를 먹지 않아요. 육류에 붙어있는 지방 조직은 제거하고 먹어요. 생선의 껍질과 지방이 많은 부위는 가능한 먹지 않을래요. 일회용 용기를 줄이고 전자레인지용 용기를 사용합니다. 환경 호르몬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실천해 봅시다. 그런데 개인만 지킨다고 줄일 수 있을까요? 2020 환경부의 환경 정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부가 2019년 말에 2020 정책을 냈어요. 2020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겠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줄여나가겠다 우리는. 2020년에는 관공서에 우산 비닐 커버를 못 쓰게 하겠다. 요새 뭐 쓰죠? 대신 이렇게 터놓고 쓰잖아요. 이렇게 극세사 뭐 이렇게 1+1 묶음 배송을 금지하겠다. 렌즈 세척액이라든지 우유 같은 거 사면 둘이 끈으로 묶어 있어도 되고 테이프 하나로 딱 붙어 있어도 되는데 꼭 한 장짜리 비닐이라든지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가게를 확산하고 지원하겠다 했는데 며칠 전에 올땡푸드라고 그 유기농 매장 한 곳과 그다음에 환경부가 협약을 해가지고 그 유기농 매장에서 무포장으로 제로웨이스트 샵을 모델화를 추진한다 이런 기사가 며칠 전에 떴더라고요. 그게 이제 올해 닥칠 일이고 그 다음부터 2021년이 좀 신박한데 종이컵이 일회용품일까요? 아닐까요? 종이컵은 법적으로 일회용품 예외 제품이에요. 그래서 플라스틱 컵은 안 되는데 매장에서 종이컵을 먹고 있어. 이런 게 이제 가능했던 거죠. 베스킨 라빈 땡 매장 내에서 먹어도 스푼을 분홍색을 주잖아요. 이거 사실 다 불법이에요.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품 안 돼. 스랭으로 퍼먹어야 돼. 본격적으로 일회용 식기류를 금지시키겠다. 녹색 포장 인증제라 해서 지금 포장 규제에 안 들어와 있는 품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포장 품목으로 들여서 규제를 하겠다. 생산을 규제를 하겠다. 그 다음에 다회용기 사용자들에게 에코머니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좋은데 이거는 구체적인 이건 안 나왔어요. 여기다가 보증금을 넣는 걸 2022년까지 전격 시행하겠다고 하고 컵 보증금제와 더불어서 일회용 빨대도 금지돼요. 택배 재사용 하는 상자를 지금 환경부가 안 그래도 CJ 땡 쇼핑하고 재사용 상자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24년에는 숙박업체, 호텔, 여관 뭐 이런 데서 일회용 칫솔과 샴푸를 무료로 주는 게 금지돼요. 샀어야 돼요. 근데 2030년에 예외 없는 비닐봉지 규제를 하겠다. 근데 2030년 너무 멀어요. 규제도 있고 대상도 명확하고 환경부가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막 욕을 먹기 시작한다. 민주주의 정부인데 이런 정책 너무 불편해요. 안 할래요. 막 이렇게 하면은 다 눈치 보죠. 사람들이 직접 실천하고 칭찬하고 우리 진짜 플라스틱 줄여야겠다 말만 하지 말고 이런 정책들 실천하고 자기 몸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끝. 지금까지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는 호르몬과 가짜 호르몬인 환경 호르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물 같은 여러분 건강합시다.